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입국한 전우원 씨의 말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경찰에 체포되는데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저에겐 죄가 있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5.18 사령관이 이희성 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예? 5.18 사령관이 이희성 씨인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비자금 관리한 보살공무 아십니까? 할머니요.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동이 빨리 가요. 예, 이 화면 보신 것처럼 이제 전우원 씨는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옆에 이제 경찰들이 체포해서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마약 관련 조사를 받을 겁니다. 예. 일단 전 씨 같은 경우 13일부터 인스타그램에 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예. 뭐 그런 영상도 공개를 하고 그런 폭로를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 지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성범죄 관련 이런 내용들도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호 씨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그분과 관련된 내사를 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국 즉시 바로 이제 체포돼서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우원 씨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도 마약을 투약했다,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을 했어도 한국에 와서 처벌이 가능한 건지 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우원 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범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이미 체포가 됐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가 됐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체포를 그만두고 석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전체 다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한국에서의 주거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는 곳이 일정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과연 이제 주거가 부정하나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48시간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이 이제 받아들여서 발부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나는 5.18 유족들한테 사죄하고 광주에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18 단체 측에서도 마약 투약 여부가 오는 것 자체는 환영하는데 마약을 투약한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은 이제 귀국 전에
광주에 가서 본인이 사죄하겠다고 했고 5.18 단체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 이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이제 신청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이 발부를 한다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지금 전우원 씨가 본인의 과거,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뭐 사실상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전과가 없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일단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광주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우원 씨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아인 씨가 이제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이런 일탈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는다는 그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미겠죠. 예.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면 저런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일단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프로포폴 70여 차례 4,400ml 투약했다는 기록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이제 경찰에 넘겨받았고 네. 예. 지난해까지 포함한 100여 차례 되는데 사실 프로포폴보다 더 큰 문제는 저번에 미국 여행 이후에 들어와서 모발과 소변 검사를 해서 다른 뭐 대마, 코카인, 케타민 또 이런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사실 프로포폴보다 지금 코카인이나 케타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만약에 이 네 종류를 투약한 혐의가 모두가 인정이 된다면 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백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마약의 종류가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습성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마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5년 이하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네. 코카인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한형을 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마약의 종류가 특히 코카인까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카인에 준해서 처벌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상습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실형을 면하기도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만약에 인정이 예. 되고 상습성이 부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집행유예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과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위증교사 의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측으로부터 위증 요구를 받았다는 인물 A씨,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당시 이 대표 측과 만난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관련해서 A 씨에게 이제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인데요. A 씨와 관련된 백현동 관련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녹음 그러니까 통화 녹취록이 네. 발견됐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체 그 녹취 내용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 측의 이야기처럼 그냥 진실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인지 이 두 가지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로 나오는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A씨가 했음에도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 그래도 나를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예라고 답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인터뷰들이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취지들이 녹취록에 담겼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금 포착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단서로 삼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한 얘기가 이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 시행령상으로는 위증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를 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위증을 어디서 하나요? 위증이라는 건 결국 법원에서 하는 거고 법원에 이 피고인의 반대쪽에 앉아 있는 건 검사입니다. 경찰이 그곳에서 또 사실 위증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수사를 개시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뀐 시행령에서는 위증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개시가 가능하게 이렇게 됐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검찰이 못하게 하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 여부를 떠나서 위증이나 뭐 무슨 마약 범죄 관련해서 굳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A씨는 또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 또 정신상 전 실장이 긴밀하게 소통한 그런 정황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만큼 이재명 대표와 이 사건의 연관성도 좀 지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거든요. 일단 검찰은 아마 그런 정황에 주목을 하고 이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2015년과 2021년도에 김인섭 씨가 뭔가 수사를 당할 때쯤에는 전화를 해서 그 안부를 물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밀착 관계나 유착이 있었다는 것의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사건이나 이 특혜 비례 의혹과 연결돼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정황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인섭 씨는 어쨌든 이 대표의 최측근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뭐 객관적인 증거도 다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주거도 안정돼 있고 자 이런 의미를 뒀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무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아침까지 이렇게 인터뷰한 과정들을 좀 지켜보니까 지금 이 A 씨, 측근 A 씨라는 사람은 본인의 뭐 위증 혐의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상 자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나오는 기사들 내용 보면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본인의 혐의를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거 안정되고 증거 다 확보돼 있다면 영장 기각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영장 기각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혐의가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그러니까 위증죄 혐의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으로 35억 원 정도를 알선수 혐의로 수수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제 조사받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인했거든요. 기자들 앞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돈을 수수했는지 증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또 구속영장 기각에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위증만 따로 떼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따로 떼서 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특히 A 씨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 제가 위증 교사를 받았고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다면 굳이 구속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 다만 이 위증이나 위증 교사 같은 경우 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을 속이는 거잖아요. 법원을 속여서 실체 진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도 꽤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